이 시간에 이제 암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암에 걸려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재철 목사님께서 최근에 그 전립선암 이제 3기로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데 이제 오늘이라도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암이라는 질병을 주셔서 암과 더불어 항상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죠. 네.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절대 섭리, 절대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고 계시기 때문에 설사 암에 걸리더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참 중요한데 저는 이제 암 환자들을 주로 보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들에게 보면은 너무 이제 참 귀하고 그런데 암 환자들이 이제 뭐 죽어가는 분들, 암이 재발한 분들, 또 온몸에 퍼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이제 많이 이렇게 대하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죠, 제가. 그래서 어쩌다가 감기 환자가 모르고 제 방으로 들어오면 제 진료실로 네. 너무 반가운 거예요. 이번 어차피 나을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암 환자를 볼 때마다 제가 한 3명 정도 보면 제가 좀 누워 있어야 돼요. 제가 재충전을 하지 않고 이들을 제 앞에서 또 사랑으로 쏟아주고 기도해주고 또 그렇게 하려면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시간들을 이렇게 겪는데 사실 이제 암이라는 것이 요즘에 아시는 것처럼 너무 많아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암과의 전쟁에서 왜 패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제 포춘지의 그 주제거든요. 네. 왜 우리는 패하고 있는가? 그래서 한국에서도 엄청난 암 환자가 발생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거의 뭐 한 1,000만 명, 2,000만 명 정도 암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그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2000년에 22만이었던 암 환자가 14년 만에 150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제 한 집 건너서 암이 없는 분들이 맞아요. 있죠. 그다음에 신규 암 환자도 매년 생기는 암 환자가 23만 명. 근데 이제 식생활 관련 암이 증가하고 있고 그렇게 수많은 조기 진단을 했어도 그래도 10년 생존율이 반 이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 갔더니 미국은 암 환자가 1,400만 명이 투병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중국의 1년 암 사망자가 270만이니까 환자로 따지면은 거의 중국도 몇 천만 명의 환자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암이 급속도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딱 암에 걸렸을 때 이제 반응이 달라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우리는 왜 내가 암에 걸렸는가가 아니라 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내게 암이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주셨는가. 근데 그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제 크리스찬들이 일단 영적으로 이것이 조직 검사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암이라는 단어는 의사들이 그냥 만든 거예요. 사인이에요. 신호입니다.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암에 걸렸으면 우리는 일단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 봐야 돼요. 어느 병원에 갈까 막 무슨 병원 전혀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세가 이제 반응이 달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왜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시스템 속에 살았는가? 그럼 어떻게 내가 암이 생존할 수 없는 치유 시스템으로 바꿀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바꿔줘야 돼요, 환경을. 그러니까 스트레스 속에 있는 분이 암에 걸리면 더 스트레스를 받죠. 네. 그러면 더 빨리 자라는 것이에요.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 암이 잘 안 자랍니다. 느긋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시스템을 바꿔서 암이 생존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주는 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나 생활 환경, 식사 환경, 사회 환경 이런 것들을 암을 이길 수 있는 구조로 감사하면 암이 생존할 수 없죠. 미워하면 암이 빨리 자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구조를 바꿔가는 좋은 식생활을 하면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구조들을
암이 싫어하는 쪽으로 바꿔주면 암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데 시스템을 안 바꾸고 치료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단할 때 또 초조하니까 또 암이 자라고 암이 수술하기 전에 너무 많이 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삶을 바꿔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죠. 암을 이길 수 있게 삶의 환경을 바꾸십시오. 미움은 암을 더 자라게 하고 감사는 암을 이깁니다. 자연 환경, 사회 환경, 생활 환경, 식사 환경 등 암에 걸릴 수밖에 없는 질병 시스템에서 암이 생존할 수 없는 치유 시스템으로 바꾸면 암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암 환자는 암으로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마사이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케냐에서 가장 용맹스러운 네, 전투 부족. 예. 네, 전투 TV에서 부족. 막 다큐. 거기 이제 제가 한 20년 전에 이제 사랑의 병원을 설립을 했거든요. 그 이제 그 진료를 여러 차례 갔었는데 이제 거기에 있는 진료하다 보니까 어떤 여자 환자인데 위암인데 그 20년 됐대요. 네? 근데 암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위암인지 모르죠. 걔는 이분은. 암인지 제가 모르는 거예요, 보니까 걔네들은. 아. 20년 혹처럼. 됐대 이게. 네. 제가 7년 후에 갔는데 또 살아계세요. 여전히. 그래서 조금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암인지 모르기 때문에 나쁜 건지 모르는 거. 같이 살자 이렇게. 오. 그러니까 굉장히 의식이 중요한 것이죠. 아, 우리는 암에 걸렸다 그러면 딱 두려워. 죽었다고 네. 생각하니까 믿음대로 죽는 것인데 믿음대로 좀 이분은 뭐가 있네 같이 살자. 대수롭지 않게 그냥. 그냥 같이 살자 호프터네. 그러니까 같이 사는 호프터네.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많은 암 환자들이 그 암으로 인해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생각 때문에 죽는 거네. 예, 그래서 이렇게 자포자기와 공포 때문에, 그다음에 무지하기 때문에, 또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으로 죽지 암 환자가 암으로 죽지 않습니다. 대부분 감염으로 죽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실감으로 죽고 그거지. 영양실조 못 먹어서 네. 말라서 죽고, 그다음에 스트레스와 상한 감정을 풀지 못해서 아. 또 인생의 무의미를 극복하지 못해서 이제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암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7가지를 극복하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게 주도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공포 가운데 있지 말고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의사가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말 믿으면 믿음대로 6개월 만에 아. 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 내가 암에게 걸린 것도 불행하지만 암이 나에게 걸린 것도 불행하지. 너 잘 걸렸다. 자세가. 딱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너 하면 죽어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없어져봐라 이렇게. 그래서 결정을 자기가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질병이 완치되는 질병은 의사를 100% 신뢰하고 맡겨야 돼요. 근데 완치되지 않는 질병은 의사가 책임질 수 없는 질병은 네. 암은 자기가 판단을 해야 돼요. 모든 자료를 동원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항암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위암에 관해서 항암제 성적이 그렇게 신통치 않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항암제가. 대장암의 경우도 1기, 2기, 3기 다 그렇게 결과가 하는 그룹과 하지 않는 그룹과 그러니까 수술만 한 그룹과 수술하고 항암제 쓴 그룹이 이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이죠. 췌장암의 경우도 거의 반응이 없습니다. 항암제. 간암의 경우도 거의 반응이 없고 담낭암도 반응이 없고 신장암도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암이 항암제에 반응하지 않는 암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다 보니까 몸 다 망가지고 면역 떨어져서 오히려 빨리 재발하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의사를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은 좋지만 나을 수 없는 병인데 의사가 책임질 수 없는 병을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서 잘못되면 의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재발해가지고 오지 않아요. 병원에 가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주도권을 내가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 중에 굉장히 그 높은 지위에 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암에 걸렸는데 이제 후두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 너무 암이 이제 문제가 심각해가지고 이렇게 드러내야 된다고 목을 말을 못하게 된 성대를. 그래서 이제
그 방법밖에 없다 그러더래요. 근데 그 의사 말대로 했으면 자기는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거 수술하고 나면 상실감으로 인간적 좌절로 못 버티고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수술하지 않고 한번 해보자는 사람을 만나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물론 많은 분들이 기도했죠. 크리스찬이고 저를 전도했던 친구인데 많은 분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극복했지만 중요한 건 내가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항암제 싫은데 막 억지로 해야 돼. 그럼 절대 회복이 안 되죠.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치료 방법을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현대의학과 보완 대체의학을 100% 활용해서 그걸 통합의학이라고 이야기해요. 현대의학과 이걸 결합한 것을. 그걸 이제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왔는데 상승작용을 극대화시켜서 말하자면 그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 이것이 등소풍의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잠깐 암만 고치면 되는데 이쪽을 하는 분들은 이쪽을 절대 하지 마라 그래. 또 이거 하는 분들은 이거 하지 마라 그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지 말고 강점을 결합해서 암을 고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재발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맞아요.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결정을 하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모든 방법을 동원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암의 원인 자체가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유전적인 것도 있고 환경오염, 생활습관, 식생활, 스트레스, 방사능, 호르몬 복합적이기 때문에 전인적인 치유가 필요하니까 모든 것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교수님, 유전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 사실 그 생각 때문에라도 왠지 또 왜 그 같은 병이 막 걸릴 것 같은. 네,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또 있어요? 자세하게. 네. 그래서 이제 암의 원인은 나쁜 자극이에요. 계속 자극을 주면 암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담배를 계속 피우면 자극이 되니까 암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앙아시아에 가면 식도암이 많아요. 이분들이 이제 유목민들인데 추우니까 천막에서 자잖아요. 계속 뜨거운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도에 자극이 되니까 식도암이 많고 뜨거운 물도. 인도에 가면 구강암이 많아. 이분들은 이제 칫솔질을 하지 않고 약초를 독한 약초를 자꾸 이에다가 집어넣으니까 구강암이 되니까 자극을 받으면 그 부위가 암이 되는 것이죠. 이게 쌓이고 물리적으로도 되고 심리적 자극도 마찬가지예요.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되면서 산소 공급이 안 되죠. 그런데 암은 산소를 싫어하기 때문에 또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합적으로 계속해서 자극을 주는데 똑같은 담배를 피워도 이 사람이 암에 안 걸리는가? 이것은 이제 면역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전성도 중요하지만 유전성은 그 한 6%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6%. 암에. 그렇게 많이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설명드리겠고. 그래서 이제 암 유전자가 암을 만드는데 암 유전자는 암을 만드는 유전자고 종양 억제 유전자는 암을 안 생기게 하는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있고 이것이 작동을 하고 있으면 암에 안 걸리죠. 근데 이게 있고 이게 작동 안 하면 암에 걸리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문제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해서 식생활이나 흡연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모든 것들에 의해서 자극이 되면서 유전자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재밌는 것은 이제 유전적인 변이가 사실은 6%밖에 안 되고 모든 암은 후생 유전적 변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만든 거예요. 나쁜 식생활을 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유전자가 바뀌는 거예요. 암 유전자로 나쁜 유전자로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또 암 유전자가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나쁜 자극을 계속 주면 내가 스스로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암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암은 자가질환이에요. 근데 암이 금방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바꾸면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얼마든지 회복될 찬스도 있고 악화될 찬스도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악화되는 쪽으로 가면 이제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이제 흡연과 관련된 암은 우리가 폐암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구강암도 흡연 많이 나요. 후두암도 그래요. 식도암, 방광암, 췌장암, 신장암이 다 관련성이 있어요. 췌장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흡연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폐암만 걸리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다른 암을 일으키기 때문에 전체 암 발생의 3분의 1이 흡연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담배를 시판 금지해야 돼요.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는 건. 간접 흡연도. 왜냐하면 담배 한 개에 비해 발암 물질이 60가지 이상 있어요. 그런데 알면서도 또 독한 피는 분들. 화학가스가 3,000정이 있어요. 근데 그걸 방치해두면 이건 국가가 직무유기죠. 그러네요. 귤에 발암물질이 묻었다고 난리를 치잖아요. 다 시판, 담배를 시판할 수가 있냐고. 있을 수 없는 거죠. 사실. 아, 근데 문제는 피는 사람은 지 혼자 피면은 그렇다 치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 뭐가 되냐고. 예? 그 옆에서 괜히 맞다가 예? 간접 흡연도 영향 있는 거죠. 예, 예. 그럼요. 나빠 아주 그냥. 그래서 이제 보면은 과거의 흡연자도 담배를 끊었어도 폐암이 9배 더 걸리는 거예요. 끊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를 피는 사람은 22배고 후두암도 10배, 5배, 누적된 게 부강암도 있으니까. 27배, 8배, 식도암도 7배, 췌장암도 2배 이런 식으로 담배를 끊은 사람도 과거의 경력 때문에 되니까 빨리 끊는 게 좋죠. 시작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당연하고 그거는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식생활 관련하면 지난번에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가장 지금 위암은 사실은 그렇게 크지 않고 요즘에는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이 세 가지가 가장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도 유방암 환자가 300만이에요. 와. 전립선 환자가 270만이에요. 미국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제일 급증하고 있는 게 대장암, 맞아. 네. 식습관. 그러니까 전립선암이죠, 유방암이죠. 이 세 가지가 육식을 먹으면서부터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여성들의 암도 마찬가지, 자국 내막암이 이제 증가.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유전적 그 요인보다 환경적 요인이 중요하고 특히 이제 생활 습관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암의 6대 위험군이 대장암과 유방암과 난소암 이 세 가지는 약간 그 유전성이 조금 있는 것입니다. 가족 관련성이 있어요. 이 세 가지는 가족이 만약에 암이었다 그러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모나 할머니가 그 암이었을 경우는 본인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요. 위험군이고 B형, C형 간염 복인자가 간암으로 갈 확률이 최대 200배까지 높습니다. 그러니까 복인자들은 간암을 조심해야 돼요. 그다음에 장기 흡연자는 말할 것도 없고 대장 폴립이 많은 사람은 대장암으로 갈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면역 검사를 해서 암을 이길 수 있는 면역이 얼마나 되는가 이제 그런 걸 좀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암 유전자 검사를 해서 현재 암이 안 걸렸지만 이번에 이제 위암과 대장암이 위험해요. 현재 암은 아니에요. 유전자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간암과 갑상선암은 약간 경계 약간. 수준이고 이런 식으로 미리 찾아내서 아, 예방. 이렇게 암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을 암에 안 걸리는 쪽으로 바꿔주는 이제 그런 치료를 이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암 유전자 사전 검사 대책을 딱 세워놓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용종이라고 아시죠? 대장 용종. 요즘 그래서 많아. 이제 이게 떼내야 돼요. 왜냐하면 맞아요. 이게 지금 암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용종을 그대로 놔두면 암으로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용종은 제거해야 됩니다. 중요하고. 근데 이렇게 암으로 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암으로 가기 전에 종양이 이미 생기고 그 전에 전암병변이 있고 돌연변이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은 암이 생겼냐 안 생겼냐를 검사하는 것보다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런 나쁜 그 유전자들이 있는가, 유전자를 또 방해하는 것들이 있는가 이걸 검사해서 이제 다시 회복시키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앞으로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암에 걸렸을 때 어떻게 결과를 처리하는가. 이제 일반적으로 수술과 방사선 치료와 항암 화학요법과 생물학적 제제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제 잘 아시고요. 생물학적 제제는 주로 이제 저희 병원에서 주로 하는 것인데 면역을 높여주는 것이에요. 면역을 높여서 암을 스스로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치료입니다. 첫 번째 수술은 이제 기본적인 치료니까 수술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수많은 환자들을 보는데 특히 크리스찬들이 네. 딱 암에 걸리면 기도원에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니 수술도 의사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건데 그렇지. 확률이 높은 걸로 하지 뭐하게 기도원에 가서 하냐. 나중에 이렇게 이제 암이 커져가지고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찬스에 이제 잃어버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하라는 것이고요. 은혜로 주는 거니까. 두 번째 방사선 치료는 기능과 형태를 보존하는 수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유방암을 지금 수술할 때 보존을 하죠. 살짝 제거하고
유방을 다 제거하지 않고 네. 방사선 치료로 수술 효과를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후두암이나 이것도 성대를 보존해야 되니까 또 뇌에 암이 전이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방사선 치료 한 5번 하면 완전히 제거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방사선 치료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후유증이 있고 또 방사선 치료 자체가 또 암을 일으키기 때문에 당장은 치료했지만 나중에 또 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 가급적이면 이제 방사선 치료를 좀 절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세 번째가 이제 항암제인데요. 항암제를 잘못 알고 있어요. 일반적인 항암제는 암을 없애는 약이 아닙니다. 항증식 약제예요. 그러니까 빨리 자라는 세포를 죽이는 약이지 암을 죽이는 약이 아닙니다.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이에요. 네. 근데 항암제는 빨리 자라는 세포만 없애니까 암만 죽이는 게 아니라 온몸에 빨리 자라는 세포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항암제에 잘 듣는 암들이 있어요. 유방암이나 백혈병이나 윌리엄스 종양이나 소세포 폐암, 난소암, 고환암, 임파종 같은. 근데 나머지 암들은 항암제에 잘 반응하지 않는 암들이 많기 때문에 쓸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써야 되는 거죠. 중요하고 그다음에 암을 이렇게 줄여가는데 항암제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줄인 다음에는 스스로 나머지 암을 미세전이암이라고 하는데 이걸 몸에 처리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끝없이 항암제를 의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수술이나 방사선 항암제로 제거할 수 없는 미세전이암은 면역요법으로 처리해야 몸의 면역을 높여서 스스로 없애야 완치가 되는 거죠. 근데 항암제를 의존해서는 완치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무너지기 때문에 면역이 또 생기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겪고 있습니다. 제 연사 중에 한 분이 이제 고창순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3번 암에 걸렸어요. 평생. 50년 동안 20대에 이분이 대장암에 걸렸고 나이 50에 12지장암 또 은퇴하시고 65세에 간암에 걸리십니다. 암하고 너무 전혀 다른 친하시다. 예. 전혀 다른 암에 걸리십니다. 재발한 게 아니에요. 야. 전이된 게 아니라. 그런데 이분이 3번 다 극복하시고 80세까지 장수하셨고 아니 근데 이런 분이 어떻게 그렇게 암들이 자꾸 찾아갔을까? 예? 잘못 만났네. 잘못 만났는 암이 거지, 쟤네들이. 잘못 찾아갔어. 그래서 이제 이분이 네. 그 대통령 주치의를 하셨고 또 서울대병원 이제 부원장 하셨기 때문에 제 연사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한 얘기가 유명한 책을 썼죠. 자기가 의사인데도 자기는 암 치료의 대원칙은 현대의학의 힘을 믿고 의존하되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력, 자연의 섭리에 맞는 노력으로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 암을 처치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길을 골라 정면 돌파하는 것이다. 각기 다른 부위에 생긴 암세포를 잘라내느라 내 뱃속은 누더기가 되었지만 나는 한 번도 화학요법의 힘을 빌리지 않았다. (1957년) 일본에서 대장암 수술을 받을 때는 항암제가 나오기 이전이었고 1982년 12지장암과 1997년 간암 때에는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항암 화학 치료제를 쓰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게 문제였다. 12지장암으로 투병하고 있을 때 제가 선배님이라면 화학 치료제를 맞아보겠습니다 하고 동료 교수는 간곡히 권했다.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암을 아무 조치 없이 내버려 두는 것 같아 안타까웠던 것이다. 당시는 항암 화학 치료제 사용을 확대 적용하는 시대였다. 간암 수술을 받은 후 여러 번 재발할 때는 더욱더 항암 화학요법을 권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부작용이 걱정스럽긴 했지만 잔존에 있을지 모르는 암세포를 억제하기 위해 화학치료제를 맞거나 방사선을 조사하는 게 암치료의 일반적인 수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항암 화학치료제를 쓰지 않는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항암 화학치료제를 쓸지 말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게 내 의지인데다. 내 암세포는 항암 화학치료제로는 잘 듣지 않는 암이었기 때문이다. 자기가 자기는 항암제를 안 쓴 거예요. 한 번도. 3번 다. 어머. 그리고 면역력을 키워가지고 이겨낸 것이죠. 장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아이러니컬하죠. 의사들은 그러니까. 다른 환자를 쓰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걸릴 때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이분은 항암제를 안 쓴다는 원칙을 고수했어요. 3번 다 완치되시고 80까지 정수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항암제를 남용하지 않고 정말 내가 면역을 키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이제 참 중요하고요. 근데 일반인들은 사실 그걸 먹어야만 자기가 재발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선생님 이제 아까 그 박사님은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있었지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먹게 되는 거예요. 항암제를 먹는 게 아니고 맞는 거예요, 주로. 아, 예. 제가 안 맞아봐가지고 저 암이 안 걸려 모르면 그렇게 예. 어쨌거나 저쨌거나. 예.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면역을 유지하는 것이죠. 그게 알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주변에 지지 환경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 가서 이제 빨리 환경을 바꿔줘야 돼요. 암에 걸리면. 그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지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곤란한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양 면역이에요. 최상 좋은 물과 최상의 자연식으로 면역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고 감사하는 삶으로 바꿔서 네. 정신 면역을 높이고 그다음에 이제 신체를 활성화시키고 체온을 높여서 또 면역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두 가지는 이제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운동 면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네. 이 체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도 면역 상태를 좌우하는 것이 체온인데 네. 이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면역이 30% 감소하니까 그러니까 따뜻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따뜻하게 하는 게 그리고 특히 암 환자들은 더 중요합니다.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체온 관리를 좀 잘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시키는 게 이제 중요하니까 하루 2차례씩 재서 이렇게 규칙적으로 체온이 유지되는 사람은 암에 걸릴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근데 암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별로 변화가 없거나 대부분 체온이 낮습니다. 정상보다. 그리고 또 불규칙하거나 이런 분들은 면역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기에 걸려도 막 몸살을 앓고 막 열이 나고 이런 사람은 암에 안 걸려요. 면역이 강한 거예요. 근데 암에 감기 걸렸는데 막 작동이 안 해가지고 맨날 비실비실 아프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굉장히 심각해지죠. 안 놓치려고 지금. 아 근데 왜 손발이 차고 왜 몸이 차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도 네. 그러면 안 좋은.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주로 이제 암에 잘 걸리는 체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몸의 온도가 신경을 낮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면역을 높여주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스트레스로부터 전 좀 자유롭고. 따뜻해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제 꼭 질문을 해요.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만둬야 되냐 하냐. 그거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일하는 게 즐거우십니까? 스트레스가 됩니까? 그게 포인트구나. 스트레스가 되면 일단 쉬십시오. 그렇죠. 근데 즐거우면 하면서 치료받으세요. 그게 중요한 것이죠. 맞아요. 뭐 이렇게 격렬해. 그다음에 이제 공감하시네요. 그러나 스트레스 관리는 하셔야 돼요. 그럴 경우에. 그래서 이제 하용조 목사님이 이제 암에 걸리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제가 이제 한 목사님과 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 딱 돌아가셔야 될 상황인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간암수 7번 하셨고 투석을 계속 하루에 그 일주일에 3-4번씩 하시면서 또 인슐린 막 맞아가면서 100가지 병이 있었는데 딱 그러시더라고요.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딱 사명이 마칠 때까지. 그게 중요한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 환자 중에 난소암 환자가 있었는데 다 퍼졌는데 이제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상하게 몇 달 동안.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기 딸을 시집 보내기 전에 절대 안 죽는다. 딱 시집 보내고 사명이었구나. 엄마의 사명 보름 만에 의지. 돌아가셨어요. 너무 아까운 거야 제가. 아니, 목표를 바꿔야지. 조금만 늦게 보낼 걸. 손주. 그렇지. 아이, 손주 올 때까지는 손주가 나 안 시집 간다 갈 그래. 때까지 손주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사명자들은 안 데려가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네. 게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가끔 탈출구가 필요해요. 스트레스 발산하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콜로라도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가서 한 번씩 쉬고 또 제주도에도 가시고 뭐 설악산도 가시고 해서 한 번씩 쉼이 필요하고 일탈. 그다음에 이제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몸에 좋은 게 맞아, 있는데 맞아. 암에 걸리면 이제 좋아하는 거 못 먹게 하니까 네.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제가 같이 먹으라 그러죠. 오. 좋은 것도 먹고 정말 몸에 좋은 최고의 네. 식사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좋아하는 것도 가끔 먹어라. 네. 특히 이제 항암제를 맞을 때는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특히 네. 더 중요하죠.
하긴 맛없는 음식 끼역끼역 먹으면 몸에 그거 좋지도 않을 것 같아요. 맛있는 걸 먹어야 몸이 좋지. 그래서 이제 자연식 위주로 하는 게 맞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같이 먹어라. 정정해 주시네요. 네. 여기 포커스를 두시면 돼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상한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반드시 이걸 치유가 돼야 독한 마음이 이 도끼가 빠져야 돼. 마음의 도끼가. 근데 그 도끼는 그대로 있으면서 막 암만 나으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 너는 뭐 하는 거냐. 너 살려주면 또 너 도끼 품고 또 그렇게 할 텐데. 그래서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폴 트루니에 박사인데 자기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어느 날 재생 불량성 빈혈이라고 하는 이제 그것도 뭐 암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걸려가지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12에서 15가 정상인데 5 이하로 떨어진 거예요. 거의 뭐 몸을 못 움직이죠. 근데 이 친구에게 대화를 하다가 마음속의 증오와 분노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책감으로 자유롭게 되면서 딱 정상이 돼버리고 얼마나 이 내면의 문제가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쓴뿌리를 뽑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고 기도하면서 고백하는 그래서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경험하신 그분 앞에 나가서 궁결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네. 나아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반드시 나눠야 돼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백의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나눔의 과정 가운데 자긍심도 회복이 되고 내면의 문제도 해결되고 대인관계도 해결되고 면역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NK 세포 이런 모든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그래서 나눔과 고백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정직한 나눔의 위력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환자의 자긍심이 높아져 자기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대인관계가 좋아지고 의료진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어 치료에 적극적이게 됩니다. 셋째, 면역 억제성 호르몬이 감소하여 면역성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신경계와 면역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NK세포가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공동체에 고백하고 나누세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에 걸려가지고 기적적으로 완치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거 많이 보는데 또 많이 오고 저한테도.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네. 하나님을 처음 만났거나 믿었던 분인데 그냥 뜨겁게 주님을 만나가지고 회복이 되신 분들이.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가능할까 그랬는데 이것을 밝혀내신 분이 하버드 의과대학의 허버트 벤센 박사가 이런 증상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쓴 게 브레이크 아웃 프린서플이에요. 왜 이것이 낫냐?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입증을 한 거예요. 몸부림치는 단계에서 네. 막 암에 걸려가지고 몸부림치고 네. 막 질병, 난치병 걸려서 몸부림치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단계에 가서 딱 내려놓게 되면 방아쇠를 당기는 거라는 거예요. 딱 내려놓게 되면 모든 게 회복이 되면서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높은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딱 그때 몸이 새로워지는. 이것은 이제 심리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프로세스를 통해서 완치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제시한 거예요. 이 책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는 기적이 아니라 과학이 된 것이죠.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은혜 안에서 나아가면 완치될 수 있다는 것은 과학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 기도는 효과가 있는가. 제가 이제 그걸 처음 경험했던 게 이제 제가 학생 때 제가 이제 그 병원에 있을 때 어떤 환자 그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병실마다 다녔는데 어느 병실에 갔더니 어떤 분이 찬송가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유방암에 걸렸는데 폐에 전이 되고 찬송가만 들으면 이제 통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분이 이제 온몸이 다 퍼지게 돼 결국은. 근데 죽음 직전에 딱 하나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가지고 온몸에 암이 다 순식간에 사라져가지고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현상들을
전에는 이제 해석을 못했는데 네. 이제는 의학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죠. 이렇게 도는 효과가 있는가? 이것이 이제 이 2001년 뉴욕 타임즈에 그 나왔던 내용인데 한국의 차병원에서 또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과 공동으로 해서 불임 환자 199명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가지고 한 그룹은 중보기도를 해주고 한 그룹은 그냥 했어요. 야, 그리고 했는데 중보기도 한 그룹은 임신 성공률이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50%가 됐고 그냥 한 그룹은 26%였어요. 이건 평균 성공률 23%, 25%에 가까운 것이었고 중보기도를 했던 그룹은 평소보다 두 배. 엄청난 임신 성공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런 연구였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특별히 이제 그 이희대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네. 이분이 이제 좋은 크리스찬이고 그 세브란스 병원의 이제 유방암 센터 소장이셨어요. 근데 이분은 암을 11번 걸려서 12번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11번도 어떻게 사기 이렇게- 암 환자인데 보면 이제 2003년 1월에 대장암 2기로 진단받고 다시 간으로 갖고 골수로 전이돼 가지고 4기로 진단받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만 12번을 간을 3번 절제했고 대장과 직장을 한 번씩 골반 뼈 수술 이렇게 해가지고 뼈까지. 와.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이제 11번 재발했는데 12번 계속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제 환자 진료 계속 하시고 굉장히 이제 오래 버티셨죠. 근데 이제 이분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흔히 사기를 암 말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말기암은 없다고 봅니다. 사기 다음은 오기입니다. 암을 이겨낸 단계죠. 암을 이기겠다는 오기만 있으면 하나님 예비하신 생명의 오기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분이 이제 물론 돌아가셨지만 네. 이렇게 11번 걸렸어도 12번 일어나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암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똑같은 질병에 걸리더라도 우리는 반응이 달라야 되는 것이죠. 네.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딱 암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를 향하신 뜻이 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네. 감사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